맹자는 전국 시대이고요. 어떤 데는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몇 년도에서 몇 년도에 이거는 확실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100년 후쯤에 태어났다. 이래서 100년 후쯤에 태어났다 이랬는데 그 뭐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걸로 보면은 기원전 372년에 태어나서 289년까지 사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72년에서 289살까지 살았으니까 한 83세쯤까지 사셨. 이때는 83세 그러면은 굉장히 장수한 거죠. 지금 요새는 뭐 83세면은 너무나 애통한 나이인 겁니다. 그죠? 83세로 가시면은 우리 영자 언니가 83세로 가셨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애통한 나이예요, 진짜. 요새 백수 김형 서울 교수 그 양반 거의 110살 가까이 돼 갈걸요. 105살 넘었을걸. 6살.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아직도 정정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거는 못 받아야지 됩니다. 근데 그러게 하자니 연금을 우리가 또 너무 타먹어. 연금을 너무 타먹어서 젊은 애들을 또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후가 뭔지 아시죠? 기후. 하늘이 무너질 기나라 사람이 근심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나라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기후라고 그러는데 저야말로 기후가 장난이 아닌 거야. 아니 내가 모처럼 중동으로 여행 가려고 그랬더니 중동 전쟁 나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중동도 못 가겠고 일본 갈랬더니 일본 지진이 나올 거라고 막 그러고 배 타라니까 무섭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방콕하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어쨌든 기원전 이때에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47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551년에서 479년에 돌아가셨고 이 양반은 그러니까 100년 차가 있죠. 107년이라는. 그죠? 그러니까 100년 이러면은 3대가 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화생에게, 자사의 제자에게서 뭐 유교를 배웠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맹자에 얽힌 이야기들은 굉장히 또 많이 있죠. 그래서 맹자 엄마의 교육열이 또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이 뭐 우리 한국 엄마들의 교육열이 세계에서 뭐 안 빠질걸요. 그죠? 몇 손가락 안에 최고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엄마들이 학구열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맹자 엄마도 정말 장난이 아니어갖고 맹모 삼천지교라고 그러잖아요. 맹모 삼천 간단히 이르기도 하지만 맹자 엄마가 맹자 교육을 위하여서 이사를 3번이나 하였는데 왜 근데 하필이면은 무속가에서 살았을까? 처음에 살았는 곳이. 그러는데 맹자 아빠가 어려서 3살 맹자가 30살 때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 맹자 엄마가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우리 느껴지죠. 저는 맹자 엄마도 이 아이 하나를 남편 일찍이 죽고 이거 막 개가도 그냥 밥 먹듯이 하던 시대였는데 개가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이게 느껴지죠. 그래서 첫 번째 살던 동네가 무덤 공동묘지 근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면은 그런 데서 살겠어요?
아이가 집이 허름하고 싸고 이런 데를 하다 보니 뭐 그런 데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맨날 하는 행동이 장례 지낸 아이고 이런 흉내나 내고 있더라는 거죠. 안 되겠다 하고 저작거리 근처로 왔더니 또 이제 물건 파는 것만 골라 이런 거 그래서 물건 파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래서도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저렇게 이제 갑자기 뚝 하고 이런 소리 나잖아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거나 낮에는 뭐 그러나 보다 이러는데 밤에 혼자 있으면서 저런 소리 나보세요. 잠 못 자요. 그때부터 잠 들라 하는데 뭐가 툭 이 소리가 나면은 나는 또 우리 윗집 사람은요. 그 여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 같은 여자인가 봐. 밤 12시 1시가 됐는데도 뭘 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막 들려. 진짜 좀 제발 안 되렸으면 좋겠는데 누워 있으면은요. 안방에서 뭘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안방에 컴퓨터를 놔놓고 컴퓨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바퀴가 있는 의자가 뒤로 밀리기도 하면은 또 땡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제가 깨닫는 거죠. 저 사람 저 의자 끌거나 이러는 소리가 굉장히 뒤에 고요한 밤에.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담요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 의자 올려놓고 내가 아랫집에 내가 이런 누를 끼치겠다 싶어서. 근데 진짜로 저렇게 이제 여기 통 소리 나니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누가 오는가 싶기도 하고, 그죠? 진짜 누가 오는 것 같아요, 밤중에. 옆방 사람들 나가느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맹자 엄마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맨날 공자왈 하고 있어서 됐다 이런 거죠. 그러는데 그 추나라라고 하거든요. 추나라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기쯤에 노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왕이 자기 동생인 주공에게 여기쯤에가 주나라의 그 호경이라고 그래서 이 호경이라는 것은 이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지금의 서안 지방이에요. 서안 근처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기 동생에게는 노구로 이제 봉건 제도였으니까 공지를 주잖아요. 땅을 주면서 이 중앙에다가 줬어요. 공부에. 그래서 그러고 비록 땅은 크지 넓게는 아니더라도 좋은 곳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있으니까 이 추나라는 그러면은 이 추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원래는 노나라하고 같은 옆에 있었는데 그러는데 이 약간 분리되는 식으로 해서 떨어져서 추나라나 노나라나 뭐 거의 같은 큰 집 작은 집식으로 같은 이런 나라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추나라에 여기에서 맹자는 태어났으니까 여기에서는 훌륭한 선생이 그 엄마 생각으로는 훌륭한 선생이었고 여기는 공자부터 100년 전부터 거기에는 공자 학파들이 이렇게 이러는 거가 있으니까 여기 노나라의 요리로 이제 공부를 하러 보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러 보냈더니 이제 어느 날 몇 년 하고 왔더니 이제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배를 짜고 있는데 집으로 오니까 너 공부가 공부를 다 했느냐, 네 공부가 어디까지 도달했느냐 그랬더니 뭐 남들 하는 만큼은 해요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단기지게 불 끄고 그건 단서뻥이고 아니 불 끄고 가면 불 끄고 떡 쓰는 건 항상 뻥이고 그래서 이제 짜고 있던 배를 그래서 사자성어가 뭐예요? 단기지게 이러잖아. 짜고 있던 배를 그 배 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안동포 짜는 거 우리 외할가집에 우리 친가에서는 안 하는데 외가집에는 또 이제 그 면소돼지거든요. 그 면소돼지인데 그게 지금 말하면은요
그거였어. 대마초 같은 거였나봐. 당나무라고도 했는데 그 대마초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당나무인지 뭔지 이렇게 나무를 막 심어서 이거를 베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이렇게 베면은 그거를 끓는 물에 큰 솥에 끓는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삶아가지고는 껍질을 벗겨요. 그거. 그럼 나무 알갱이는 하얀 게 나오고 이거 껍질을 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실을 만들 때 보면은 그 외갓집 마당이 굉장히 큰 저기까지 긴데 거기 긴 데다가 이거를 이렇게 길게 널어놓고 이렇게 말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감아가지고 천을 이렇게 짜더라고요. 외할머니 집에서는 그거 외할머니하고 외숙모가 그거를 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그 배는 길게 만들었던 이 실을 이제 한 필이라고 그래서 그걸 다 짜야지 그걸로 이제 옷 한 감이 되는지 뭐 하여튼 이러는 건데 근데 그거 배틀에다가 실을 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배틀에다가 해갖고 바디라는 거 요거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뭐 그래서 북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북이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한번 밟고 뭐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짜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중간에 잘라버리면 끝까지 실이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완전히 다 짜야지 되는 건데 이거를 할 만큼 합니다. 남들 하는 만큼은 합니다. 이랬더니 엄마가 짜고 있던 이 배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실은 실대로 못 쓰게 되고 이 천도 이거 천 쪼가리 갖고 뭘 해요. 그러니까 맹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자 네가 지금 할 만큼 했다 이거 가지고는 어디 가서라도 명함을 못 내민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그러면서 그 정도 네 같은 아이는 이 세상에 쎄고 쎘는 게 너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아이는 이 세상에 흔해 빠졌다. 그러면은 남들보다 뛰어나려면은 남들보다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남들 하는 여기에 있으면은 남들하고 똑같은데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래서 단기지게 짜고 있던 배를 잘라버렸다 이러는 거잖아. 거기에서 맹자가 깨닫고 다시 되돌아가서 죽자고 공부하여서 우리 공자님은 성인이라고 그러고 맹자는 뭐라고 불러요? 맹자는 아성이라고 부릅니다. 아성은 버금 아자를 써요. 자, 이 버금 아자예요. 아세야 할 때도 이 버금 아자 쓰잖아요. 여기에 성인 성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버금 아는 비슷하다 이거잖아요. 우리 뭐 수석 차석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아성이라고 그러면은 성인의 버금간다. 성인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성인의 버금간다. 그래서 이 아자 요렇게 쓰는 게 힘들면요. 자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됩니다. 이게 이건 속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요. 이게 훨씬 쉽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버금간다 해서 아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엄마의 그 노력으로 그래서 아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맹자가 등장하던 이때는 완전히 이제 전국 시대로 들어선 겁니다. 춘추 시대에서 770년부터 춘추가 시작해서 이때를 453년이라고도 하고 403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기 맹자는 372년에 태어났잖아요. 372년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전국 요거를 춘추라고 그러고 이거를 전국 시대라고 그래서 진시황이 등장하던 221년 이때까지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요거를 엄밀히 나누면은 요때가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렇게 보는 학자는 왜 있다 그랬어요?
나도 기억 못해. 그거 언제 했던 건데 그걸 한번 해보고 이러죠. 이거 450년 요때는 여기에 진나라라고 있었잖아요. 진나라가 있었는데 이 진나라가 중국으로 보면은 이 진나라는 요 위에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었죠. 이 진나라가 큰 나라였었어요. 그러는데 이 진나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세 나라 신하들에 의해서 한위조 이렇게 이 진나라를 이 한위조라고 이 신하들이었어요. 한시, 위시, 조시 성이 성따라고 이거 나라 이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자기 주인을 내쫓고 이제 자기들이 차지하는 때가 정확하게는 453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춘추 끝나고 전국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이때 어쨌든 나라는 주나라였어요. 주나라 천하였었죠. 그래서 주나라였기 때문에 어쨌든 주나라였었기 때문에 자, 이름뿐인 왕이지만 천자이지만 그 주나라 왕이 엄연히 있었으니까 제후국으로 전락해가지고 힘도 못 쓰는 춘추 전국시대의 주나라 왕이었지만 어쨌든 천하는 주나라 천하라고 이름뿐이지만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 왕이 그래 한위조 진나라 얘는 없어지고 한위조가 이 땅을 세 신하가 나누어서 다스리는 것이 403년인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점으로 해서요. 어떤 학자들은 춘추시대가 끝난 것이 453년이다. 어떤 것은 403년이다. 이러는 것은 이 나라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진나라가 멸망하고 신하 3명에게 나라가 빼앗기고 넘어가는 요 기점을 그 기점은 사실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요때는 이 주왕이 인정해 준 겁니다. 요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때부터다. 그래서 요때에서 약 200년 간이죠. 진시 황제가 천하를 완전히 먹던 그때 이때까지를 전국시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50년 딱 50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어째 됐던 간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때에 맹자가 이제 탄생을 372년에 맹자가 태어났는데 이러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공자가 등장을 하고 나서 유교가 어쨌든 공자 밑에서 배웠는 제자들이 3천여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자 밑에서 또 새끼를 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제자 백가라고도 하고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와가지고 나대로 공부 좀 했다 이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기 3,000명에서 그 넓은 중국 천하에 이 3,000명의 제자들이 나름대로 지는 또 공부를 좀 하고 이러다 보니 우리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그 선생한테서 들었더라도 요거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릇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요거 이해하는 것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해하는 것이 같은 것을 또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나 이렇게 혹시 친구들하고라도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이럴 정도로 생각하는 거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제자 100가, 제자 100명 뭐 이러는데 이거는 딱 100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 많다라는 뜻이죠. 그런 이런 이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여기에 뿐만이 아니라 노자파도 있잖아요. 노자는 공자랑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노자 측의 도교 측에서는 공자문례라는 것을 내세우잖아요. 공자가 노자를 찾아와서 예를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 이쪽의 제자들도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또 있죠. 불교가 이제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불교가 건너오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같이 배워도 생각이 달라지는데, 그런데 다른 학파면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다른 학파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막 이렇게 펼치고 이러던 때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묵자라고요. 묵적이라고도 합니다. 자자는 아들자를 묵적이라고도 하고, 묵자 그냥 뭐 공자 하듯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겸애설을,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를 내세우고, 양주라는 사람은요 위아설이에요. 위아설은 뭐냐? 오로지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하는 게. 근데 이거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전부 다 이기주의적인 이런 것만 해버리면은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러고 또 겸해설은 뭐냐 하면은 내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말이 되나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애 둘이가 어떻게 그냥 같이 놀 때는 너도 이쁘고 너도 이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위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팔이 안으로 굽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새끼 한투로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맹자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이후에 1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맹자도 자기도 이제 세상의 두각을 나타낼 때는 20, 30은 되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공자가 떠나고 난 뒤에 130년, 140년 이렇게 되었을 때 맹자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그 맹자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공자도 14년간의 천하를 돌아다녔던 것처럼 이 맹자도 세상에 왕도 정치를, 인의 정치를 했으면 하고 천하를 돌아다니는데, 공자도 소득이 없었잖아요. 고생만 엄청 하고 그랬는데, 맹자는 다행히 고생은 안 합니다. 그래도 수레를 타고 따라다니고, 그래도 맹자를 대접은 해줘요, 사람들이. 그러고 맹자는 또 맹자에게 돈으로 막 이렇게 이제 뭐 여기에서 우리나라에 좀 머물다가 맹자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이러려면은 막 돈 같은 거를 줄 때 맹자는 무조건 주는 거 받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이런 점은, 그래서 이제 참 저는 괜찮다고 보았던 게, 맹자는 돈을 만약에 이러고 저러고 하면은 내가 이 사람이 예로서 나에게 이 돈을 주느냐, 그냥 인사치레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예로서 정말로 나에게 아이고 선생님 또 딴 나라로 가시려면 노잣돈이 필요하신데 우리 전별금이라고, 그래서 우리 누가 어디 가거나 뭐 이러면 돈 주는 거 있잖아. 우리 지금도 그건 예의야. 근데 예라고 해서 주더라도 요게 나한테 부담될 수도, 받는 사람이 부담될 수도 있고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는데 요것이 합당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합당하다, 예의의 모든 것에 합당하다 싶으면은
100만 원도 감사하게 받고 이거는 예가 아니고 뇌물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1000만 원이어도 많고 적은 것을 가리지 않고 1000원이라도 이 사람이 예로서 나에게 하면은 기쁘게 받고 억만금을 줘더라도 이건 예가 아니다 이러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만 추구하던 이런 사람은 어쨌든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도교 사람 공자에게서 나왔던 같은 유교를 한다고 했던 사람인데도 길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에서 떨어져서 벌써 공자 가시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도교에서도 나오고 뭐 다른 사람들의 이것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는 유교라고 하면서도 그쪽의 말도 이렇게 그게 괜찮네? 그러면 이거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짬뽕 되는 식으로 이렇게 혼란하던 이 시대에 맹자가 태어나서 그래도 맹자는 이제 왜 맹자를 유교에서는 이제 공자 다음에 최고로 치느냐 하면은 맹자가 그나마 자사의 문화생한테 배워서 그나마 맹자가 유교를 제대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게 말이 어긋나지 않게끔 요게 공자가 주장하던 것을 잘 내려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맹자가 아니었다면은 그나마 그런데 공자 이후에 100년 후에 나타났던 맹자가 그거를 잘 다듬어서 내려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그냥 맹자만한 사람은 나타나지가 않아서 아성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우리 주위를 보고도 주위 같은 학자를 보고도 아성이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맹자에게는 아성, 성인의 버금간다. 그래서 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자에게는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뭐 굳이 안 써드려도 되나요? 써드릴까요? 안 써드려도 되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 맹모가 맹자 엄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하여서 이사를 3번이나 하였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가 있고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서 짜고 있던 배를 잘라버렸다. 이 배를 잘라버렸으니 이 배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것이 너가 지금 학문 그만두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 이것을 몸소 보이기 위해서 그 귀한 배를 잘라버린 겁니다. 자, 그러는데 나중에 가면은요, 맹자는, 어떤 왕들은 보면은, 어떤 왕들이나 또 공자를 싫어하던 신하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안녕 같은 제 나라의 안녕 같은 신하도 마찬가지고 그럼 공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처럼 맹자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맹자를 비판하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은요. 맹자 아버지는 맹자가 뭐 30살 때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집안 형편이 어땠겠어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형편에 맞게끔 장례를 치렀겠죠. 근데 맹모 엄마는 맹자가 나중에 이름도 날리고 이럴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장례를 치렀겠어요? 고하게 했겠죠. 그러는데 아버지는 허름하게 지내고 엄마는 화려하게 지내는 게 이게 예가 아니라고. 하여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걸 가지고 진짜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왜 이렇게 그냥 좀 넘어가지 않고 따지는지. 그래서 이런 걸로 맹자를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맹자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은 원래는 아버지가 더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이거자 남존 여비 시대였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고 엄마는 이랬다 하늘이라고 섬기고 이제 땅이라고 땅에는 하늘만 놓고 땅은 밟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품고 있는 땅이 더 귀하지 않나요? 자, 뭐
또 저기 하늘이 또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지 되겠지만, 자 그럴 때 이제 맹자가 그러죠.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이래요. 그 아버지를 이렇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도요. 이런 말은 들으셨을 것 같아. 지금도 아버지 환갑을 못 해드렸어.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그랬는데 엄마 환갑 못 한다는 겁니다.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지금도. 근데 요새 사람들은 그거 무시할 수가 있는데, 원칙은요, 아버지 환갑을 못 했으면은 엄마 환갑을 못 해요. 이게 유교에서 만든 예법이라는 겁니다. 아니, 명의 다해서 갖는 걸로 어쩌. 그러고 남아있는 엄마라도 잘 해야지. 하면 어때? 근데 저도 남편이 병원에 있느라고 칠순 못 했잖아요. 나도 그래서 칠순 안 했어. 애들이 어쩌고 그래서. 애들이 엄마 칠순 어쩌고 그래서. 야, 아빠도 안 했는데 엄마가 뭘 하느냐. 저도 내세웠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런 건 모르는 게 약이야. 그때 형편에 맞게 하면 돼. 근데 저는 또 알면서 그 짓은 그러고, 요새는 팔순, 구순, 백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엄마는 못해야지 되는데, 아버지 장례는 검사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초라하게 보냈는데, 엄마 때가 되었을 때는 맹자의 제자만 해도 수천 명이 되면서 각국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보내주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게, 재물도 장난이 아니게 많이 있으니, 내가 지금 부자면서 아버지가 이랬으니까 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장례를 치르면 이게 예가 아니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이것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또 피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거는 그 시대에, 그럼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렇게 혼자서 나를 키우느라고 고생했던 엄마 장례를 초라하게 거적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되겠냐고, 이런 식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 유교에서는 말이 되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맹자 그러면은 우리 맹모 삼천지교와 단기지계, 짜고 있던 배를 끊어버리면서, 배를 중간에 잘라버리면은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가 된다 이러는데, 그 자식 교육을 위하여서 너가 지금 그 정도로 공부하고 좀 할 만큼 했다 이런 식으로 털레털레 돌아와서 그대로 주저앉게 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죠. 너 같은 인간을 세상에 널렸다는 거죠. 자, 그랬던 맹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맹자는 전국시대, 자, 전국시대에 이제 시작되고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죠. 추나라의 학자인 맹가, 그래서 가자는요, 술에 가, 굴 때 가, 부루할 가, 이렇게 뜻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은 맹가의 존칭이고, 근데 우리 맹가 이름은 공구인데, 그죠? 공자님은 공구잖아요. 언덕 구자를 썼잖아요. 근데 맹자는 맹가였는데, 그냥 우리 맹선생님하고 아들자는 선생님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맹자의 존칭이며, 그가 쓴 책명이라는 거죠. 자는 자여, 술의 여자입니다. 우리 여론조사할 때요, 여자는요, 더블 여자도 있고 여자가 많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할 때는 이거하고 우리 글자가 헷갈리는 게 보세요. 자, 이거에 같을 동자가 오면은요, 뭐가 돼요? 얘는 일흥이래요. 부흥회 이럴 때.
자, 뭐 진흥해 이럴 때 일어난다. 부흥해, 진흥해 이럴 때 일흥자고, 얘는 더불 여자예요. 근데 술의 여자는 요 안에 술의 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론조사한다 이럴 때는요, 같은 여자이지만 술에 있는 이거예요. 이거를 써야 돼요. 여론조사한다 이럴 때. 자, 그러는 자, 자여, 술의 여자이죠. 또는 자거, 술에가 어쨌든 들어가죠. 자거, 자차라고 보다는 이거는 술의 차도 되고 술의 거도 되어서 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거, 생물연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372년에서 289년 요렇게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자, 4세기 전반에 태어나 편모,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 서너 살 무렵에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편모, 맹자도 그렇고 훌륭한 사람 뒤에는 보면은 훌륭한 아버지보다는 훌륭한 엄마가 보통 많이 있죠. 그래서 맹모 엄마가 뭐 맹모 삼천지교라든지 단기지계 이런 것만 보아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종아리 때려서 그냥 돌려보낼지언정 짜던 배를 그거 짜버리면은 그거 배 한 피를 짜는데 얼마나 그거 귀한 것이고 그걸로 이제 뭐 생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겠어요. 자,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앵간히 말로 해갖고는 안 통할 것 같으니까 경각심을 학설이 주기 위해서 짜든 배를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맹자 어릴 때 교육과 관련해서는 맹모 삼천 단기지계의 얘기들로 어머니의 교육열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고, 맹자는 젊었을 때 노나라로 유학하여서 추나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웃하고 있었는데, 그 유학하여 공자의 손자인 자사공급입니다. 자사이고 이름은 공급이라고 그랬어요. 급자는요, 속일 급자입니다. 얘만 있으면은 영향을 미친다 할 때 미칠 급자이죠. 자, 물수가 오면은 물을 깃는다 그래서 기를 급자가 돼요. 물을 기러 온다, 기를 급자가 되고, 실사가 오면은요, 등급 급자가 되죠. 급수시험 이럴 때. 등급 급자가 되는데, 사람 인자가 오면은요, 속일 급자가 돼요. 급급하다, 속이기 급급하다, 뭐 이럴 때. 자, 속일 급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사, 공급의 문화생리에게서 배웠는데, 시경 서경에 통달하였다. 성선설을 꽃피우고 인의를 주장하였다. 성선설 그러면 뭐예요? 수오지심, 사양지심, 수오측은지심, 시비지심 이러던 거 있죠. 이거 여기에다가 사단설하고 칠정이라는 것이 있죠. 칠정이라고 그래서 희노애구 애오욕이라고 그러죠. 뭐 사람의 감정. 그래서 7가지의 사람에게는 칠정이라고 그래서 7가지의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칠정이라고 뜻정자가 왔죠. 그래서 우리 사단은 너무나 잘하죠. 자, 너무나 잘하여서 수오지심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이러는 거.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한 상황을 보면은 측은하게 아유 저래서 어떡하나 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 자, 사양하는 거, 양보하고 사양하는 거, 옳고 그른 거를 가르는 시비지심, 이거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칠정이라는 것은요, 희노애구라고 그래서 기쁠 리자는 선비가 묘한 입으로 기뻐할 리죠. 성낼 노자예요. 자, 여자가 또 종이 되었으니 마음으로 성이 난다. 그래서 성낼 노자이죠. 슬플 애자예요. 옷이 구멍이 났으니 슬플 애구 두려울 구자이죠. 자, 눈목자 두 개의 세추가 와서
희노 애구 사랑해 미울오 애오욕 하고자 할 욕자예요. 욕심욕이 아니라 욕심욕자는 우리는 이 골곡자에 마음심이 오면은 이거는 욕심인데 이거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서 미울 오자예요. 악할 악이라기보다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요거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글자를 통용돼서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은 시간을 정말로 귀한 시간을 내가 이제 늙어서 뭐해? 그냥 아이고 그까짓 거 배워서 뭐해? 이러다가 하면은 그냥 나머지 긴 세월을 죽을 때까지 그냥 허비하다가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7정이죠.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요걸 사단설이라고 하고 요거는 7정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성선설을 꽃피우고 인의를 주장하였다. 출패 공행왕도 자, 힘으로 왕이 되는 패도를 축출하고 내가 힘만 있다고 이웃 나라를 빼앗고 내가 이거예요. 진나라 여기에 있었던 이 진나라의 이 신하들이 한위조예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거를 이렇게 외우면은 조위한 위한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디가 뭐였더라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도상에서 요렇게 있는데 요거 밑에서부터 이 이만한 땅덩어리가 요 밑에서부터 요렇게 돼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실제로 이제 전국시대 때 보면은 그러면 한위조 요렇게 해놔놓으면은 외우기가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저는 저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 한위조 이 사람들이 힘이 있다고 이 왕을 하고 지네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이 춘추 전국시대는 비일비재 엄청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으니까 이러는 것을 자 출자 있죠. 자 미칠 출 으뜸패 이거예요. 내 쫓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왕도 힘으로 왕이 되는 것을 물리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패도를 축출 으뜸이 되는 거, 힘으로 으뜸이 되는 거 이거를 축출하고 정도로서 정당한 방법으로서 왕이 되는 거, 정도로서 왕이 되는 왕도를 주장하며 공자처럼 철안천하를 하였다. 바퀴자국 철자입니다. 고리 한자이죠. 그러니까 천하를 주류하고 돌아다녔다 이거예요. 수레를 타고 천하를 돌아다녔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맹자가 이렇게 공자가 이렇게 천하를 다닐 때도요. 공자의 돈으로 이렇게 뭐 수레를 타고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공자 제자 중에 좀 부자인 제자가 있어서 이 제자가 자기가 수레를 몇 개를 내놓은 거예요. 수레 몇 대를 내놓아서 그걸로 공자도 타고 또 따라가는 제자도 여러 명 탔는데 맹자도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맹자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제 맹자 뒤를 따르는 수레가 뭐 10여 대 이상으로 우리 뭐 누가 한번 지금도 뭐 높은 사람 한번 행차하면 그 뒤에 차가 막 절비하듯이 막 이런 식으로 천하를 철안천하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공자보다는 좀 편하게 다니기는 했는데 그게 잘
자기 뜻대로 잘은 안 되어서 나중에는 돌아와서 맹자를 엮고 뭐 그랬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철안천하하였는데, 하지만 이러한 맹자의 유세는, 자, 유세자로 해야지 유설하면 안 됩니다. 자, 유세는 당시 제후들에게 먹혀들지 않았다. 백가쟁명이라고도, 제자 백가라고도 하죠. 온갖 학설이 남분분하였다 그러죠. 그래서 제자 백명이라는 게 울명자, 각각이 막 목소리를 내는 거죠.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온갖 종교들이,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온갖 종교들이 뭐 하는데, 그쪽으로 진짜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게 많이들 몰려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공자의 제자에서부터 그 뭐 도교의 제자들 그러고 지대로 또 거기에다가 공부를 좀 뭐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거죠. 자, 이래서 온갖 것이 남분분, 어지럽게 서로 지가 제일 잘났다고, 지 말이 맞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직 극도의 자기 중심주의를 내세운 양주의 위아설이에요, 이게. 양주라는 사람은요, 공자하고 동시대, 묵자하고 다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 양주라는 사람은요, 버들 양자입니다. 양자는, 자, 우리 요것만 있으면요, 햇살 양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자, 날일자하고 말물자만 오면은 바꿀 역도 되고, 시울 이자도 되는 글자예요. 근데 차이점은 여기는 한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햇살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덕부가 오면은 햇살 양이 되고요. 나무목이 오니까 수양버들 할 때 수양 이러잖아요. 숫자는 무슨 숫자 쓸까요? 머리수 아니고요. 들이올 숫자를 씁니다. 왜 수양버들은 한번 보세요. 나무 가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버들인데 들이워져 있다. 그래서 들이올 숫자는요.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들이올 숫자예요. 수양 잎이 이렇게 척척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들이올 숫자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그러죠. 물가에 수양버들은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을 잘 먹어서 물수 막 이러기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나무목이 와서 버들 양이 되어서 주자는 붉을 주자이죠. 이 양주의 위아설, 오로지 나만을 위한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면 그것도 맞을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뭐해? 내가 쎄빠지게 고생해서 남을 위해서 뭐해?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막 이러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겸해와 비공을 주장하지만, 그래서 양주의 위아설이고요. 자, 그 밑에 줄에 보면은 묵적 있죠. 얘 묵자입니다. 자, 거물 묵자에 껑깃적이라고 그럽니다. 기두자에 세추가 오면은 껑깃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껑깃적이라고 하는데, 묵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냥 아들 자자를 써서 묵자 이러기도 하죠. 그 묵자는 겸해설,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겸해설이라고 비공이 뭐냐 하면은요, 힘으로써 칠공자이잖아요. 힘으로써 왕이 되거나 힘으로써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권력이나 이런 것을 차지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다. 자, 근데 겸해와 비공을 주장했다. 누가? 묵자가. 자, 실제로는 진의 무력 통일을 지지한 묵적 사상만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어요. 이게 왜냐 하면은 보세요. 겸해설하고 비공을 공격을 해서 힘으로 상대를 누르고 이거는 아니다. 여러분 지금 그 미국 대통령 이름 뭐예요? 뭐예요? 트럼프?
트럼프. 웬 전쟁이에요? 그게 좀 이상하죠? 아니, 웬 이 시대에 무슨, 진짜, 러시아의 걔는 또 누구예요? 푸틴인가? 미쳤는, 힘이 가진 아이들이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교에서 주장하는 것도 이 시대에 좀 먹혀들었는 거 보세요. 힘센 자들이, 보통 우리는 우리 전쟁 뭐네요? 우리는 전쟁 안 원하죠. 그래서 죽는 사람은 백성만 죽어. 근데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이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죠? 러시아의 푸틴인가 그 인간도 땅 따먹기, 그거 어쩌고 한다고, 어디?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이제 큰 소리 뻥뻥 치고 한 달 만에 끝낸다 그러더니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죠. 그 죽는 사람이 얼마야. 억울하게. 어린 아이까지 이러고 있죠. 난데없이 미국에. 그래서 지금 경제는 또 어떻게 되냐고요. 진짜. 그러니까 도교는요, 나라라는 것이 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도교입니다. 무위자전이잖아요. 아무것도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무위자연이라고 하죠. 자, 자연 그대로를 살아가면 되지, 뭐하러 땅을 넓힐 필요가 뭐 있나. 그냥 이웃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개 짖는 소리까지도 들릴 정도의 작은 나라에서 그냥 자급자족하고 이러면 되지. 요 시대, 지금은 이거 안 먹혀 들어가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맞아, 춘추 전국을 거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전쟁에 시달렸겠어요. 이러는데 이 말을 하면은, 맞아, 안 그러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도 많이 먹혀 들어가고 이래서, 자, 그런데 목적도 겸해 공격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비공이. 공격해서 힘으로 땅 따먹기 하는 거 아니다. 이거를 겸해와 비공이에요. 모두 똑같이 사랑하고, 그러고 공격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주장을 하니까, 맞아. 공격해갖고 땅 넓혀봤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뭐가 있어? 백성만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묵조그 사상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이 백가쟁명이라고 난리를 쳤지만, 이런 속에서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 또한 도를 펴지 못하고 도라와 만장 등의 제자 등과 함께 맹자 7편을 엮었다는 거죠. 맹자가 제자들과 후고 수십승이라고 그래서요. 후고 수십승인가, 뒤따르는 차가 수십 대였다는 겁니다. 뒤에 맹자가 앞서서 수레를 타고 가면은 그 뒤에 따르는 그 수레 하나에 아마 20-30명 이렇게는 타고 있었는 이런 여러 명이, 그래서 맹자가 따라다닐 때 200-300명의 제자들이 따라다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후종 수백인이라고 하잖아요. 수백인. 그러니까 수레 하나에 20-30명씩 타는데 이게 10대가 넘게 수십 대가 따라다니고 하니까 200-300명이 수백 명이니까 200-300명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먹이는 것도 어느 곳에 가가지고 하루 이틀 만에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 먹이는 것도 장난이 아니겠죠. 자, 각 나라의 제후들을 만나서 문답한 내용과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을 적은 맹자의 사상서로 양해왕 상하, 공손추 상하, 등문공 상하,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이렇게 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교는 공자 이후 맹자의 공이 매우 컸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백가쟁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고 있던 이 전국시대에 맹자가 등장하면서 오로지 바른 유교를 전파하는 겁니다. 자, 공자가 아내를 칭찬했지만
아내는 공자보다도 먼저 작고했죠. 증자가 대학으로 도를 전하고 자사는 중용을 지어 도를 전했다. 맹자가 자사의 문인으로부터 배웠다는 기록이 있듯이 자사와 맹자 사이에는 시대적으로 많이 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5, 60년 이상 이 정도는 떨어져가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묵적 한비자 등의 온갖 설이 다 등장하여 세상에 해자되고 있었는데 맹자는 정의로서 인의를 강조하였다는 겁니다. 인과의 이거는 공자가 주장하였던 거 그대로 주장하는 것이죠. 자, 맹자는 이니 설명을 시작으로 계속 주고받는 문답형으로 이어지므로 맹자를 공부하면 표현력이 좋아지고 발표를 잘하게 된다. 참으로 호변이기에 말을 언변에 굉장히 뛰어났죠. 예로부터 맹자 7편을 읽은 사람과는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예왕 장구 1장인데 1장을 다 한 게 아니라 맛배기 서너 줄만 해놓은 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새로 만드는 맹자에서는 다 집어넣었죠.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자, 그래서 맹자견 양해왕 하는데 그래서 1장이에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맹자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맹자가 양자는 늘보양이라고 그럽니다. 늘보양. 우리 대들보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대들보 하는 늘보양이라고 그러는데 글자를 보시면은 칼도자이죠. 여기에 점이 오고요. 자, 그리고 나무 목이 와서 자, 요것만 있어도 앞에 참 물수가 와야 되죠. 요것만 있어도 들보양인데 여기에 나무목이 앞에 이렇게 와도 들보양이에요. 없어도 들보양이고 나무목이 하나 크다하게 와도 들보양이고 그런데 또 요런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나무목이 오는 게 아니라 쌀미가 오면은요. 얘는 들보량자이죠. 교량 뭐 이러고 날때 들보양인데 쌀미가 왔잖아요. 기장양이 됩니다. 기장 좁쌀보다 조금 더 큰 거 기장 있죠. 기장량이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더니 자, 이 양해왕은 또 누구냐 하면은요. 위나라인데 위나라의 양인데 왜 그러면 양해왕이 우리 제한공, 제선왕 뭐 이러는 식으로 앞에 오는 것은 그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위나라인데 왜 양이나 하면은 나라 이름을 바꾼 겁니다. 원래는 위나라. 어떤 위나라였나 하면은 오늘 여기에 이 진나라가 여러 번 등장하죠. 이때가 이 나라가 망하면서 춘추와 전국시대도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자꾸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한위조로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위나라였어요. 그런데 원래는 요 위나라였는데 양나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위나라라고도 하다가 또 양나라라고도 하다가 이러기도 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쪽 편에 여기에 제나라가 있었잖아요. 강태공의 제나라. 이 제나라도요. 나중에 전제라고 전국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강태공에서 내려오던 제나라가요. 망해버립니다. 어떻게 망하냐? 신하들에게. 이게 꼭 망할 때 보면은요, 멀리 있던 사람에게 망하기보다는 내 신하들에게 세력을,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서 안동 김씨들이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처럼 내 밑에 부리던 신하들이었는데 이것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나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나라도요, 그러는데 이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자기네들이 전씨예요. 이 밭전자 쓰는. 그러니까 전제의 이름. 전자를 앞에 붙어서 전제 이러면서 전국시대로 들어가서 전제가 나오면은요, 제나라가 망하고 신하예요. 이것도 다른 나라에서 망명 왔는 거 받아주었더니
세력을 막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지네들이 이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하다가는 완전히 몰아내고 지네들이 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앞에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오면서 한 300년 1월 무렵에 전제라는 말이 혹시 고전 보시다가 나오면은 제 나라가 망하고 전시 신하들이 나라를 차지했는데 제 이름은 그냥 쓰면서 전자만 붙어서 전제 이러는 것처럼 이 위나라였었는데 양나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양해왕인데 원래는 위양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해왕을 보았더니 자, 왕이 말하기를 늙은이 숫자입니다. 늙은이 숫자. 자, 숫자는 절구구자에 뚫을 곤이 오고 또우가 왔죠. 자,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자, 절구구자이죠, 요게. 그리고 뚫을 곤이 오고 여기에 또우가 와서 늙은이 숫자인데 늙은이 숫자 이거는 노인 우리 노장 뭐 이렇게 늙은이한테 이렇게 뭐 어르신 그러잖아요. 어떤 어르신은요, 어르신 소리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 저 아는 회장님이 어르신 그러면은 막 왜 내가 어른이냐고 막 80대 넘었는데 누가 어르신한테 막 하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래요. 80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랬죠. 전에 어디 조개 캐러 갔는데 젊은이가 지는 한 50, 60쯤 돼 보이는 게 나보고 어르신 그래가지고 아니 진짜 하나더라니까.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공손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은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는 이러고 하잖아. 그러니까 누님 그래든지 누님 해야지 뭐 나보고 우리 아이 보고 어떤 모습애가 따라오더니 그런다 그랬죠. 풍채가 좋다고. 그러니까 여자애 보고 풍채가 좋다는 게 그게 근데 걔가 뚱뚱하냐 하면 늘씬하고 키가 큰 아이를 보고 늘씬하다고 이러면은 몰라도 그러는 것처럼 어르신이고 안 좋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우리 오빠야들 어르신 소리 들으면 좋아? 어르신. 자, 그래서 이거 늙은이 수, 그래서 우리는 늙은이 그러면은 어른을 진짜로 비하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는데 이때에 이 늙은이 수 이러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높여드는 어르신 하는 그런 뜻으로 늙은이 숫자를 썼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여자가 왔어요. 형수 숫자가 돼요. 얘 숫자잖아. 여자가 왔어. 형수님 이럴 때 형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양해왕이 말하는 거죠. 저 위나라가 양나라로 변한 이 양해왕이 말하기를 수불원천리 이래하시니 노인 어르신께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이렇게 오셨으니 내 나라를 찾아서 천리길을 멀다 않고 오셨으니 이 말이죠. 역장유 이오구코이까 그래서 또한 장차 오자 있죠? 내 나라 있잖아요. 내 나라를 이올리고 앞에 있죠? 자, 또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하려고 오셨냐 이거예요. 내 나라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라는 우리 그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 있었잖아요. 이 자공이 굉장한 경제통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자공이 자기네 나라에 오거나 이러는 것을 아주 공자가 오는 것보다도 굉장히 환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공자가 오는 것보다 자공 오는 것을 환영을 하는 게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해라. 그걸 딱 하면은 이 물건을 사라. 이러면은 그걸 사놓으면은 값이 막 오르는 거야. 난 금 사가지고 원래 돈 벌었잖아. 요새 금값 내렸나 오르나 오르고 또 오르나 전쟁 나서 또 더
떠오르겠죠. 자, 나는 진짜 진짜 그 명숙이 언니 따라가지고 오늘 밥 내가 샀다. 자, 그래서 그 명숙이 언니 따라갔다가 아니 양윤 언니하고 나는 또 이렇게 끈 떨어진 목걸이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 선물가 어쩌고 갔다가 이건 계속 떨어진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팔고 새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기념할 거라 없애버리기는 그러면서도 저 언니들이 자꾸 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애들 매달 해주래. 그래가지고 손자 셋이니까 매달 보태가지고 매달을 해줬잖아요. 500인가 얼마를 더 보태가지고. 그랬더니 배가 올라버렸네. 배도 이제 지금 더 올려버렸나? 100만 원 넘었어요. 어머 세상에 웬일이야. 돈 벌었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가장 좋으니까 이걸가 눈이 밝은 사람들은 지금 요거를 투자를 하면 좋은 거를 알아. 그러니까 요걸 투자하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때 56만 원쯤 하는데 이게 금값이 이거 미친 거지 이게 제대로 된 거야 하면서도 그냥 샀는데 뻥튀기가 완전히 돼갖고 웃겨 죽겠어. 자, 그러니 자공은 요런 것을 아주 잘하니까 왕들이 우리나라 살찌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는데 맹자는 이니만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신하들이나 왕들이나 따분하죠. 아이고 뭐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러는데 이제 양해왕이 늙은이께서 어르신께서 천리길을 말다 않고 나를 우리나라까지 찾아왔으니 장차 우리나라 내 나라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로울 리가 앞에 있죠.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맹자대왈 왕은 하필 리가 왕은 어째 한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려면 왕도 정치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편하게 살까? 요순 시절처럼 우리 요임금은 백성 보다가 내가 큰 집에 살면 안 되고 백성들이 먹는 것보다 내가 반찬이 하나 더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걸 주장하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던 사람인데 그런 인이 왕도 정치를 펴려고 하지 않고 내 나라의 이익만을 따지느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영유인의 이이다. 여기에 뒤에 오는 이미 있자는요 뭐뭐일 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끝마지막에서 이럴 뿐이다 이런 뜻이어서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이 있자는 뭐뭐 뿐이다 이거. 오로지 인과 의로서 나라를 다스릴 뿐이다. 이러면서 이 뒤에 길게 나오는 말은 이거예요. 맹자가 자, 이 뒤에 나오는 것은 네가 이렇게 재물만 내세우면은 네 밑에 대부가 있잖아요. 이제 제후 밑에는 대부가 있죠. 대부 밑에는 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왕이 이렇게 재물만 내 배 두드리는 내 궁궐에 이렇게 돈 불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대부는 또 집에 불리려고 하죠. 선비는 그 밑에 말단은 또 그러죠. 그럼 전부 다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천승의 나라를 공격하는 사람은 백승의 신하라는 겁니다. 이게 한위죠. 이게 진나라가 망하고 이 신하들한테 이게 내가 천승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 천승의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천자는 만승이고 한 4천 5천 이러면은 좀 나라가 크다 이렇게 보는데 천승은 작은 나라인데 이 천승의 나라에 왕을 없애고 땅을 빼앗는 이것은 백승 200승 이르는 대부들이라는 거죠. 그럼 네가 이렇게 재물을 하면은 얘들도 세력을 점점 그래서 결국은 네가 먹히게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맹자견 양예왕 하신대. 그래서 맹자가 양예왕을 보았더니 왕이 말하기를 수불원천리 이래 너 어르신께서 천리길을 마다 않고 이 먼 길을 오셨으니 역장유이 오구코이까. 그래서 또한 장차장도 되고 장수장도 되죠. 또한 장차 내 나라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죠. 우리 나라를 이로울리 이렇게 함이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 거죠, 맹자. 그래서 맹자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은 하필 말하는 것이 왈자이죠. 하필 왈리까. 그래서 하필 말하는 것이 이익이냐고. 역류인의 이의이다. 그래서 또한 인과 의가 있을 뿐이야. 이슬유자 앞에 있죠.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이미 이 자가 와서 뿐이다. 이렇게로 마무리를 합니다.